음습한 새벽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낡을 대로 낡아 제 색깔마저 희미해진 교복 치맛자락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강하루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을 문지르며 움츠러들었다. 매일 아침 의식처럼 귀에 꽂는 낡은 이어폰에서는 세상 모든 소음을 차단하려는 듯 무심한 힙합 비트가 흘러나왔지만 덜컹거리는 버스가 창밖으로 뱉어내는 회색 도시의 풍경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 정문이 시야에 들어올수록 명치 끝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은 더욱더 선명한 형태로 다가왔다.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기억의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져 얼굴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그 선명한 경계 위에서 태어난 하루의 짙은 갈색 피부와 아무리 값비싼 헤어 제품을 사용해도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풍성한 곱슬머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가 여전히 공기처럼 떠도는 이 획일적인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눈에 띄는, 그래서 더더욱 편리하고 만만한 표적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는 교실 뒷문을 통과하는 순간 등 뒤로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가시가 날아와 박히는 듯한 따갑고도 불쾌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하루는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하다는 듯, 혹은 이 모든 부조리함을 이미 오래전에 온전히 체념했다는 듯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창가 맨 구석, 자신만이 침범할 수 없는 작은 섬으로 향했다. 낡고 삐걱거리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오래된 스케치북을 펼치자 종이 위를 사각거리며 미끄러지는 연필심 소리만이 잠시나마 현실의 지독한 소음들을 덮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한 줌의 평화마저도 결코 온전히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는 이미 뼛속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다. 야, 강하루. 또 혼자 그렇게 우중충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처지고 앉아있냐. 내 그 시커먼 미래라도 미리 그려보는 중이냐. 아, 하긴 너무 깜깜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겠다. 안 그러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의견이기도 하지? 김도윤이었다. 반에서 가장 좋은 집안 배경을 가졌고 가장 비싼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그래서 가장 크고 위압적인 목소리를 내는 아이.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처럼 몇몇 아이들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어 알 수 없는 의미의 미소를 지으며 시시덕거렸다. 티 없이 하얗고 멀끔하게 생긴 얼굴 위로 지독히도 냉소적이고 오만한 미소를 띤 채 도윤은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하루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딱딱한 교실 바닥을 울리며 하루의 불안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두드렸다. 주변에서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터져나오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는 마치 예리하게 벼려진 유리 조각처럼 하루의 고막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하루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반응도 결국은 먹잇감의 하찮은 발버둥으로 치부될 뿐 도윤의 뒤틀린 가학적인 즐거움을 더욱더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수없이 반복된 쓰라리고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스케치북 위로 더욱더 깊숙이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책이었다. 왼손 손목에 단단히 감겨있는 낡고 빛이 발해 원래 색깔조차 가늠하기 힘든 가죽 팔찌의 차갑고도 익숙한 감촉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현실감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아주 어릴 적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한 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손목에 이 팔찌를 직접 만들어 채워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던 말이 희미하게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우리 예쁜 딸, 세상에 그 어떤 모질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는 저 굳건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바로 그렇게 단단하고 당당하게 자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하루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거센 폭풍우 앞에 속절없이 나부끼며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운 가냘픈 갈대 한 줄기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숨막히는 정적을 가르고 교실 안에 울려 퍼진 의외의 목소리. 야, 김도윤. 제발 그만 좀 해라. 너 진짜 유치하고 재미없어.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과 약간의 경멸감은 충분히 감지될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밤 박민준이었다. 커다란 검은색 뿔테 안경 너머로 평소에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던
그래서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분명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루를, 아니 정확히는 김도윤을 쏘아보고 있었다. 웹툰 작가가 장래희망이라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낡은 스케치북과 중고 태블릿 PC를 손에서 놓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있던 아이.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집중되었다. 감히 이 교실의 절대 권력자 김도윤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민준에게로 곧바로 날아들 무시무시한 불똥은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명약관화해 보였다. 뭐야? 이 찌질이 새끼는? 박민준,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그따위로 훈계질이야? 네까짓 게 도대체 뭔데? 감히 이 일에 끼어들어? 아니면 혹시 저 시커먼 튀기편이라도 들어주겠다는 거냐, 지금 이 순간에. 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롭고 교활하게 마치 독사의 혀처럼 변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위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듯 움찔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움켜쥐며 어디선가 용기를 짜낸 듯 다시 한번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그냥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솔직히 말해서 역겨워서 더는 못 봐주겠다. 그 한마디는 마치 잔뜩 마른 장작더미 위에 던져진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도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혹은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는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광기 어린 헛웃음을 터뜨리며 성큼성큼 민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의 어깨를 거칠고 난폭하게 밀쳐냈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주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다녀라, 응? 이 눈치 없는 찐따 새끼야. 싸늘하고도 살벌한 경고를 나지막이 남기고 도윤은 보란듯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된 눈빛은 여전히 하루와 민준을 번갈아 쏘아보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두 사람에게 닥쳐올 더욱더 혹독하고 집요한 괴롭힘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하고도 음산한 서곡처럼 느껴졌다. 길고 길었던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하루는 여느 때처럼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밥을 입으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코로 가져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다. 그녀에게 점심시간은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시와 조롱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식판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민준이었다. 그는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하루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아까 괜찮았어? 내가 괜히 나서서 일을 더 크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의 어색한 말투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정말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로. 그 말에는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순수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별거 아니야. 나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걸.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어.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어색하게나마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밥을 먹을 때처럼 가슴 한구석이 시리거나 외롭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체육시간 지루하기 짝이 없는 준비운동이 끝나고 아이들은 적당히 두 팀으로 나뉘어 시끌벅적한 농구 시합을 시작했다. 하루는 최대한 다른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코트 가장자리를 맴돌며 소극적인 수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앙숙처럼 자신을 괴롭히던 김도윤이 현란하고도 과시적인 드리블로 어설픈 수비수들을 농락하듯 제치고 골밑으로 쏜살같이 파고들었다. 하루는 자신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수비 자세를 취했다. 순간 도윤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교활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악 하는 날카로운 외마디 비명과 함께 하루는 코트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다. 도윤이 골을 넣는 척하며 아주 교묘하고도 악의적으로 그녀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었다. 발목이 끊어질 듯한
혹은 예리한 칼에 베인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아찔해지며 저절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도윤은 넘어진 하루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단 한순간의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모든 책임을 하루에게 떠넘기듯 소리쳤다. 아씨, 뭐야? 제대로 좀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재수없게 사람 귀찮게 하네. 마치 모든 잘못이 하루에게 있다는 듯한 그의 뻔뻔하고도 후안무치한 태도에 하루는 할 말을 잃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은 또다시 약속이나 한 듯 도윤의 편에 서서 웅성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넘어진 하루를 향해 비웃음을 터뜨렸다. 체육교사마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강하루, 괜찮으면 빨리 일어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심하도록 해라. 다친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통증보다 더욱더 하루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실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냉담하고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마치 들끓는 용암처럼 속에서부터 거세게 치밀어 올랐지만 하루는 그저 입술을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세게 깨물며 고통을 삼킬 뿐이었다. 그녀의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어느새 뜨겁고도 서러운 눈물이 방울방울 가득 고여 있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아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차별에 대한 그녀의 소리 없는 절규이자 처절한 항변이었다. 그날 밤 하루는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 밤을 지새웠다. 낮에 있었던 그 치욕스럽고도 모욕적인 순간들이 마치 고장난 영상기 필름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욱신거리는 발목의 통증보다 더욱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 깊숙이 예리한 칼날처럼 새겨진 굴욕감과 사무치는 절망감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힘없는 약자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해야 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던 하루의 귓가에 아주 오래전 자신을 떠나버린 아버지가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주었던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선명하게 맴돌았다. 세상에 그 어떤 모질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저 크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루도 바로 그렇게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인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의 따뜻하고 깊었던 눈빛, 자신의 작은 손목에 채워주었던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웠던 가죽 팔찌의 그 부드러운 감촉. 하루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굳게 움켜쥐며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어둠 속에 숨어서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부당하고도 잔인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그들이 빼앗아간 자신의 존엄성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차갑고도 결연한 분노와 강한 의지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하루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용하지만 단단한 투사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도윤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 일상적으로 쏟아내는 온갖 모욕적인 언행과 조롱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애써 교복 주머니 속에 감추며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들이 자신을 교묘하게 따돌리거나 때로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 하는 장면들은 수업 시간 틈틈이 혹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몰래 사진으로 찍어 차곡차곡 기록해 나갔다. 심장은 매 순간마다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이것만이 내가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절박하고도 처절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냈다. 하루에 이런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감지한 것은 역시 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루를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나버린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떨리는 손으로 정리하고 있는 하루에 민준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하루야, 혹시 내가 너를 위해 뭐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 민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걱정 가득한 눈빛에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루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루는 잠시 깊은 망설임 끝에 그동안 혼자서 너무나도 힘겹고 외롭게 모아온 증거들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김도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랄한 괴롭힘,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학교의 비겁한 방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느껴야 했던 사무치는 절망감과 깊은 상처까지. 민주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루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의 커다란 검은색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촉촉한 눈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의 무겁고도 가슴 아픈 침묵 끝에 민준이 아주 어렵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모든 부당한 이야기를, 너의 이 아픈 상처들을 내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을까? 네 이야기를.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하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웹툰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썩어빠진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지. 하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방식의 저항은, 그런 방식의 복수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두려움이 검은 파도처럼 온몸을 덮쳐왔지만 동시에 민준의 진심 어리고도 간절한 눈빛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타오르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줘.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날 어둡고 텅 빈 교실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도 상처받은 두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공모자가 되기로 굳게 약속했다. 그날부터 민주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웹툰 작업에만 매달렸다.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구성했다. 웹툰의 제목은 오랜 고민 끝에 검은 새의 노래라고 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혼혈소녀 하늘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겪게 되는 지독한 차별과 잔인한 학교 폭력, 그리고 그 모든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용기를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고 흡입력 있는 필치로 그려낸 작품이었다. 민준의 천부적인 그림 실력과 하루가 제공한 생생하고도 처절한 실제 경험이 완벽하게 녹아든 이야기는 익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폭발적이도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추악한 현실 그 자체다. 주인공 하늘이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슴 아프면서도 그녀의 용기가 정말 대견하고 존경스럽다. 가해자 강두연, 웹툰 속 김도윤의 가명과 그 일당들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 등 수십만 개의 독자들의 진심 어린 댓글이 쇄도했고 웹툰의 누적 조회수는 매일 밤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며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물론 김도윤을 옹호하거나 하루를 비난하는 소수의 악의적인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별점 테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독자들의 뜨겁고도 정의로운 지지와 응원 앞에 그들의 비겁한 시도는 무력하게 좌절될 뿐이었다. 검은 새의 노래는 순식간에 하루가 다니는 바로 그 고등학교의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과 주요 SNS 채널에도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웹툰 속 주인공 하늘이 바로 자신들의 같은 반 친구 강하루일 것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김도윤은 이전에 아나무인이던 오만방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에 띄게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민준을 찾아와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웹툰 연재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쌍욕과 함께 협박을 퍼부었지만 민준은 더 이상 예전에 어수룩하고 소심했던 박민준이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허구나 망상이 아니야, 김도윤.
이건 바로 네가 너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짓들이라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내 죄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의 싸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마치 독사에게 물린 듯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분노로 시뻘개진 얼굴만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명백한 공포심마저 읽혔다.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덮으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온 세상에 까발려질 위기에 처하자 교감과 학생부장은 하루와 민준을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같이 교무실로 불러들여 면담을 진행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한결같았다. 학교의 오랜 전통과 빛나는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양쪽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니? 내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외모와 배경을 가져서 아이들이 오해를 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결코 진심 어린 조언이나 공정한 중재가 아니었다. 명백하고도 치졸한 회유이자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하고도 악랄한 2차 가해에 불과했다. 하지만 하루는 더 이상 과거에 아무런 힘도 없이 나약하고 순종적이기만 했던 강하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교 폭력이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격 살인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끔찍한 차별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째서 그토록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시는 겁니까?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과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굳건한 의지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김도윤의 아버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재력과 인맥을 자랑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직 학교 운영위원 김 의원이 마침내 직접 전면에 나섰다. 그는 학교 측에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민준에게 검은새의 노래 웹툰 연재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심지어 하루에 홀어머니에게까지 익명의 번호로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 딸 교육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과 당신 딸이 이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라는 식의 저열하고도 파렴치한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루와 민주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단단하고 압도적인 벽 앞에 선 듯한 깊은 무력감과 숨막히는 공포를 느꼈지만 서로의 떨리는 손을 더욱더 굳게 맞잡으며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들의 순수하고도 용기 있는 저항에 깊이 감화된 수많은 독자들의 자발적이고도 열정적인 응원과 지지 운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검은새의 노래는 단순한 인기 웹툰을 넘어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자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웹툰의 폭발적인 인기와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사회적 논란은 마침내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특히 날카로운 시각과 타협 없는 정의감, 그리고 심층적인 탐사 보도로 대중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던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눈 소속의 최수연 기자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도 학교 폭력 및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오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싸워온 존경받는 언론인이었다. 최 기자는 익명의 제보자, 그것은 바로 박민준이 밤새도록 수없이 망설이고 고민한 끝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보낸 한 통의 간절한 이메일이었다를 통해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강하루에게 접촉을 시도해왔다. 강하루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의 눈 소속 최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잠시 통화 괜찮을까요? 학생의 이야기를, 학생의 진실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하고 신뢰감 있는 여성의 목소리에
하루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강렬한 기분을 느꼈다. 이것이 과연 칠흑 같던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한 줄기 가느다란 구원의 빛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일까?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치 폭풍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최 기자와의 첫 만남은 학교 근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하지만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북카페에서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하루는 그동안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혼자서 너무나도 힘겹고 외롭게 켜켜이 쌓아두어야만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모아왔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북받쳐 오르는 뜨거운 울음을 애써 삼키며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민준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굳은 표정으로 하루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보탰다. 최 기자는 만나는 시간 내내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사려 깊은 표정으로 두 학생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깊고 맑은 눈가에는 두 사람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이 진하게 서려 있었다. 하루 학생, 그리고 민준 학생, 두 사람 모두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용기를 내주었군요. 이 충격적이고도 부끄러운 사건, 결코 이대로 우리 사회의 어둠 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진실의 눈이 가진 모든 취재 역량과 언론의 힘을 총동원해서 두 학생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방송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을까요? 강하루 학생의 목소리가 학생의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결정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하루에게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버거운 제안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남김없이 발가벗겨 드러내는 것. 그리고 김도윤과 그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족으로부터 쏟아질지도 모르는 더욱더 가혹하고 집요한, 어쩌면 평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를 끔찍한 보복. 생각만 해도 온몸이 마치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어쩌면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악몽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희망 또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어둡고 차가운 새장 속에 갇혀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던 이름 없는 검은 새가 마침내 모든 억압과 공포를 떨치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밤새도록 단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민주는 하루가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지지하며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불안하면서도 간절한 눈빛 속에는 하루가 부디 용기를 내주기를 바라는 뜨거운 기대감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르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무렵, 하루는 마침내 아주 어렵고도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할게요. 저 인터뷰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진실의 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금 시간대인 저녁 정규 뉴스가 끝난 직후 약 1시간 동안 긴급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방송 당일, 하루는 민준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홀어머니의 불안하지만 따뜻하고 격려가 가득한 손을 꼭 잡고 방송국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일부러 새로 빌리거나 산 어색하고 불편한 정장 대신 평소처럼 자신의 몸에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어설픈 색조 화장 대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선명하게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늘고 하얀 왼손 손목에는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라며 직접 만들어 채워주었던, 이제는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가죽 팔찌가 마치 그녀의 또 다른 심장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눈과 귀, 뉴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탐사보도 전문 채널 진실의 눈, 오늘 특집 생방송을 맡은 최수연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추악한 폭력과 차별의 민낯을 고발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한 용기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의 힘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과 소수자 차별이라는 무겁고도 어두운 그늘 속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받아야 했던 강하루 학생을 이 자리에 아주 어렵고도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자 하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지며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애써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고 정면에 빨간 불이 켜진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강하루입니다. 하루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듯 담담하면서도 강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에 목소리가 마치 실처럼 가늘게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고 힘이 실렸다. 김도윤으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받아온 셀 수 없이 많은 잔인한 언어폭력과 교묘하고도 악랄한 집단 따돌림, 체육 시간에 벌어졌던 명백하고도 의도적인 폭력 사건,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비겁하게 은폐하려 했던 학교 측의 무책임하고도 파렴치한 대응까지. 그녀의 진솔하고도 용기 있는 고백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고, 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유튜브 채팅창은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뜨거운 지지, 그리고 파렴치한 가해자 김도윤과 무능한 학교를 향한 격렬한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강하루 학생, 당신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당신 곁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악마 같은 김도윤, 아니 강두혁 하명 신상 즉각 공개하고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라. 저런 게 과연 학교라고 할 수 있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당장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즉각 실시하고 관련자들 모두 엄중 처벌하라. 방송 말미 최 기자가 시청자들이 보내온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하루에게 전달하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스튜디오 한쪽의 육중한 출입문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리며 모든 제작진과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마치 폭풍처럼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김도윤이었다. 그의 뒤에는 마치 그의 충실한 호위무사라도 되는 듯 값비싼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냉철해 보이는 변호사가 마치 그림자처럼 바짝 따라붙어 있었다. 잠깐만요. 지금 저 여학생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저에게도 이 자리에서 즉각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만 합니다. 도윤은 잔뜩 상기되고 분노로 뒤틀린 얼굴로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노련한 방송 제작진들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최 기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 특유의 냉철함과 뛰어난 평정심을 되찾고 도윤에게도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기로 그 자리에서 즉각 결정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사건의 진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베테랑 기자로서의 직감적인 판단에서였다. 도윤은 기다렸다는 듯 최 기자가 건넨 마이크를 거의 빼앗다시피 움켜쥐고는 자신은 결코 하루를 괴롭히거나 차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루가 혼혈이라는 자신의 특수한 배경과 약자라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자신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대중의 값싼 동정심을 유발하려 한다고 마치 준비된 연극 대사를 읊듯이 열변을 토했다. 그의 너무나도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하루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지만 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며 결정적인 반박의 기회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김도윤 학생,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그 모든 말들에 대해 정말 단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최 기자의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은 오히려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광적으로 주장했다. 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럼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냐고요? 바로 그때였다. 최 기자는 싸늘하고도 경멸 어린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아주 차분하고도 단호한 그러나 그 안에 서리빨 같은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김도윤 학생.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 명백한 증거, 바로 여기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스튜디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익숙한 음성 파일 재생 화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스튜디오 전체를 뒤흔드는 마치 지옥의 악마가 내뱉는 저주와도 같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야, 강하루. 너 같은 천하고 더러운 튀기 새끼가 어디서 감히 신성한 우리 학교에 발을 들여놓고 나한테 꼬박꼬박 나대? 내 엄마는 너 같은 괴물 낳고도 미역국은 제대로 챙겨 처먹었대냐? 아, 그러고 보니 네 진짜 애비라는 검둥이 작자는 너랑 네 엄마 버리고 지네 나라로 벌써 도망갔다며? 아주 꿀 좋다, 꿀 좋아. 아주 샘통이다. 이 잡종 새끼야. 너 같은 것들은 평생 그렇게 사회 밑바닥이나 질질 기면서 벌레처럼 살아야 돼. 그것은 바로 김도윤 자신의 목소리였다. 과거 강하루가 절박하고도 처절한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몰래 녹음해두었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온갖 저열하고도 추악한 비속어와 혐오 발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도로 악의적이고 잔인한 조롱이 가득 담긴 생생한 음성이었다. 스튜디오는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혹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진 듯 절대적인 정적과 충격에 휩싸였다. 김도윤의 하얗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파랗게 질려갔고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전원이 꺼진 고장난 로봇처럼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그의 옆에 마치 충견처럼 서 있던 노련하고도 거만했던 변호사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극도의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들의 참을 수 없는 경악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김도윤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격렬한 비난이 담긴 댓글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폭주하고 있었다. 김도윤의 추악하고도 역겨운 위선적인 민낯이 그 어떤 변명이나 발뺌도 결코 불가능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남김없이 생중계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교육부와 해당 지역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특별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사건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방관했던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담임 교사를 포함한 다수의 관련 교직원들이 줄줄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거나 스스로 교단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했다. 김도윤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는 점과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동원한 온갖 종류의 법적 수단과 사회적 인맥으로 인해 실제 그가 받은 법적인 처벌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소액의 벌금형과 형식적인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현실의 거대하고도 견고한 벽은 여전히 높고 냉정했고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것은 어쩌면 순진하고도 낭만적인 기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깊고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하지만 김도윤은 더 이상 이전처럼 학교 안팎에서 그 어떤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한때 그의 주변을 마치 그림자처럼 맴돌며 온갖 아부와 위세를 빌렸던 아이들 또한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구차한 살 길을 찾아 떠났다. 강하루의 삶 또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거의 깊고 아픈 상처가 하루아침에 마치 마법처럼 깨끗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 있고도 진솔한 고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만연해 있던 학교 폭력과 소수자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렸고, 비슷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용기를 선사했다. 학교 안팎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따뜻하고도 격려가 가득한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고, 매일같이 익명의 시민들이 보내오는 격려의 편지와 정성스러운 작은 위로의 선물들이 그녀의 작은 집으로 끊임없이 배달되었다. 하루는 그들의 순수하고도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도 단단하게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나올 소중한 힘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웹툰 검은새의 노래는 국내 유수의 대형 출판사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정식 출간 제의를 받아 마침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모든 온오프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 최상위권을 휩쓸며 더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둡고도 불편한 단면을 날카롭고도 용기 있게 파헤치면서도 그 안에 따뜻한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를 결코 잃지 않는 대한민국 웹툰계를 이끌어갈 가장 주목받는 신예 작가로 당당히 발돋움했다. 하루와 민주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지지하며 아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도 소중한 영혼의 친구로 남았다. 그들은 때로는 함께 소리내어 웃고, 때로는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깊은 아픔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속에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그 쓰라리고도 고통스러웠던 아픔과 시련을 통해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힘겨워하고 고통받는 다른 수많은 청소년들의 상처받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고도 아름답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따뜻한 봄날의 캠퍼스, 넓고 쾌적한 강의실 창가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을 읽고 있는 하루의 앳된 얼굴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잔잔하면서도 깊은 평화가 깃든 아름답고도 성숙한 미소가 잔잔히 떠올라 있었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왼손 손목에는 여전히 아주 오래전 그리운 아버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선물이라며 직접 만들어 채워주었던, 이제는 빛이 바래고 손때가 묻어 낡았지만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죽 팔찌가 마치 그녀의 또 다른 심장처럼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힘차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프고 슬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차별과 혐오,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깊은 절망을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한 인간의 눈물겹도록 위대한 용기와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눈부시고도 찬란한 증표였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고 소외된 검은 새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아름다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 찬란한 날을 간절히 꿈꾸며 하루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한 걸음 아주 천천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희망차게 앞으로 내딛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굳건하고도 숭고한 의지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희망의 무게만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